안녕하세요. 글로타24시 2024년 되돌아보기 특집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와 세계 경제는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거쳐왔을까요? 오늘 저희 글로타24시에서는 2024년의 주요 이슈들을 월별로 나누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학생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2024년 경제 회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2024년 1월 소식입니다. 중국은 2023년에 기록적인 자동차 수출량을 넘어 2024년에도 압도적인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수출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24년 2월 소식입니다. 2023년에 부진을 겪었던 한국 반도체 산업은 2024년 2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끊임없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3월 소식입니다. 2024년 3월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호황은 일본 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엔저 외 다른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4월도 3월에 이어서 일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4월의 주제는 원래 슈퍼엔저입니다. 4월에 일본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엔화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슈퍼엔저 현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 현황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에는 산업부가 미국이 발표한 무역보 301조에 대한 업계 영향 논의입니다.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업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비록 중국을 겨냥한 무역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내 업계의 기업인들과 맞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2월은 지금은 전 현직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경제 끝장토론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국 경제 정책을 두고 치열한 끝장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선 전국 속에서 두 정치인의 삼방내 경제 비전, 디커플링과 그 다음에 중국과의 상생은 국내외 투자와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장의 연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청정 산업지를 추진하고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선 EU와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미유 간 보호무역 강화 시 수출 시장의 확보에 어려움을 우려했습니다. 8월에는 정부의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연대 공조의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통상 네트워크 90%를 달성해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핵심 강물 에너지 분야 등 새로운 협력의 지평 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월 소식입니다. 9월에는 미국 30여 개 항만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물가 상승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해당 계약은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약 41%에 영향을 주며 파업 현실화 시 공급망 혼란으로 수출입 및 수송 비용이 뛰고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 10월 소식입니다. 산업부 대중첨단기술 투자 제한 및 국내 영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해당 규제가 미국에 제한돼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11월 소식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기업이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첫날 멕시코에 의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부 지원부도 트럼프 임기 행정부가 내놓을 관세 정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월 소식입니다. 계엄 사태에 환율이 뛰자 달러 원 환전도 급증하여 이에 치익 실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달 들어 개인 고객이 주요 은행에서 미국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화를 보유해온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